오늘은 우리나라의 강수량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량은 일정한 지역에 비, 눈, 우박 등의 형태로 내린 물의 총량을 강수량이라고 한다고, 이게 지금 다음 사전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정한 기간 동안 내린 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대로 비도 있고요. 눈, 우박, 안개, 이슬 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물이 있는데, 이 물들의 총량을 강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강수량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1300mm, 세계의 연평균 강수량은 800m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강수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평균이다 보니까 이 1300보다 많이 내리는 곳도 있고 1300mm보다 적게 내리는 곳도 있고, 그 다음 이게 1년 내내 골고루 내리는 게 아니라 계절별로 달라질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이 1300mm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300mm를 이제 지역별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이라는 지도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죠. 지도의 제목처럼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을 지역별로 표시해 놓은 지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강수량이 1300, 그러니까 평균보다 많은 지역, 그 중에서도 한 1400 이상인 지역, 연평균 강수량이 1400mm 이상인 지역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 지금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1200에서 1400이니까 여기가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하고 비슷한 구역이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내리는 강수량이 많은 곳을 찾아보면 이 색깔들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 이 부분, 그 다음 여기 이렇게 해당이 되죠. 자, 보시면 이제 남부지방이 연평균 강수량이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은 걸 알 수 있고요. 1400mm 이상인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강릉이나 서울 이런 지역도 1400mm 이상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적게 내리는 지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1000mm 이하인 지역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지도 색깔로 보자면 이렇게 갈색 계열이 전부 다 1000mm 이하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보시면 이제 일단 남부 지역에서도 여기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 정도 됩니다. 여기가 경상북도 지역이 1000mm에서 1200mm 정도 된다는 게 보이고요. 좀 같은 남부지방인데도 좀 적게 내리죠. 그리고 확실히 북쪽으로 가면 북한 지역에 여기 함경북도 지역하고 평안도하고 황해도 지역 정도가 지금 1000mm가 확실히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 보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죠. 연평균 강수량이 어느 지역이 많다? 북부 지역에 비해서 남부 지역의 강수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우리나라의 강수량에서 섬 지역은 상당히 비가 많이 오죠. 섬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도 비가 또는 눈이, 그러니까 강수량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또 여기 이 동해안 지역도 생각보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수량이 높다는 것을 색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수량의 첫 번째 특징, 우리나라는 대체로
남부지방은 강수량이 많죠. 그리고 북부지방으로 가면 강수량이 적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강수 분포라는 그래프를 보면서 그래프에 나와 있는 4개 지역의 강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4개 지역은 이렇습니다. 중강진, 북한에서도 가장 추운 지역, 서울, 한반도의 가운데 부분에 있죠. 그 다음 울릉도, 동해 한가운데 있는 섬이죠. 그 다음 서귀포,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 그것도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중부, 그 다음 동쪽, 그 다음 남부, 아주 남부 지방에 이 4개 지역의 강수 분포를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각 월별로 얼마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는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막대 그래프라고 하죠.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통점을 찾아봅시다. 가장 강수량이 많은 계절 알 수 있을까요? 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월부터 몇 월까지가 봄, 몇 월부터 몇 월까지가 여름, 이런 개념이 있다면 확인이 되죠. 자, 볼게요. 중강진부터. 자, 7월, 8월. 여기 서울 7월, 8월 엄청나죠? 다른 달보다 확실히 높습니다. 그 다음 여기 울릉도는 좀 약간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7월, 8월, 9월도 좀 높네요. 여기는. 그 다음 서귀포 봅시다. 서귀포. 여기는 6월부터 8월까지가 월등히 높습니다. 자,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네, 그렇죠. 7월, 8월에 강수량이 높습니다. 7월, 8월 어떤 계절이죠? 아, 그렇죠. 여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4지역 공통점을 보면 여름의 강수량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있죠. 강수량이 낮은 계절도 알 수 있을까요? 강수량이 낮은 계절. 볼게요. 자, 1, 2월, 3월도 좀 낮네요. 그다음 여기 12월도 좀 낮아 보이고요. 그 다음 서울도 보니까 대체로 중강진보다는 좀 그래프가 높긴 하지만 1, 2월이 유달리 좀 낮죠. 12월도 좀 그렇고요. 그 다음 울릉도 볼게요. 울릉도는 서울하고는 약간 모양이 틀리지만 2월하고 3월 이 계절이 이 부분이 좀 낮고요. 서귀포 볼게요. 서귀포도 좀 서울하고는 그래프가 약간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12월, 1월 이 정도가 강수량이 적네요. 공통적인 계절이 보이죠? 어느 계절? 네, 겨울입니다. 12월부터 2월까지를 우리가 보통 겨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각 지역별로 전부 다 겨울에 속하는 달들의 강수량이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그래프 모양이 전부 다 산처럼 올라갑니다. 자, 산의 높이는 좀 다르지만 모양에 있어서는 산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형태. 울릉도는 약간 다르죠. 울릉도는 약간 다른데 전부 다 가운데 부분 7월 8월 정도 되네요. 7월 8월 부분에서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하고 겨울에 강수량의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예, 보이시죠?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은 압도적으로 7, 8월에 강수량이 높죠. 물론 옆에 있는 중강진도 7, 8월 강수량이 높긴 합니다만 서울만큼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서울은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서귀포도 7, 8월이 압도적으로 높긴 해요. 하지만 서울은 되게 7, 8월 강수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4개 지역 중에 강수량의 그래프 모양이 좀 틀린 지역이 있었죠. 아까 어딘가요?
울릉도죠. 울릉도는 다른 지역은 이렇게 산 모양으로 7월 8월에서 산 모양을 이루는, 꼭 7월 8월이 꼭대기가 되는 그런 모양인데, 울릉도는 보시면 물론 7월 8월이 좀 높긴 합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1월이라던가 12월 강수량도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울릉도가 좀 차이가 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강수량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곳에 일정한 기간 동안 내린 물의 총량, 물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겨울에 내리는 물은 뭘까요? 네, 그렇죠. 눈이죠, 눈. 한마디로 얘기해서 울릉도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올 거라는 점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들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강수량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른 강수량의 차이가 크다. 여름에 강수량이 굉장히 많다. 그 다음, 울릉도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강수량이 많죠. 울릉도 같은 경우는. 이런 점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의 절반이 여름에 내린다고 합니다. 뭐 여름에 내리는 강수라는 건 비겠죠, 비.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 우리나라 강수량의 절반이 쏟아진다. 이런 점을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울릉도는 동해안 쪽이죠. 울릉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영동지방, 그러니까 태백산맥 동쪽에 있는 동해안 지역은 울릉도와 비슷한 특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겨울의 강수량도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선 높다고 합니다. 지도와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강수량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이런 강수량의 특징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생활 모습이 영향을 받게 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그 막대 그래프에서 봤던 것처럼 여름에 강수량이 많고 봄이나 겨울에 강수량이 적다 보니까 봄에 농사 지을 때 물이 한참 필요한데 물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 가뭄이 매해마다 있습니다. 거의 매해마다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저수지를, 땅을 파가지고 빗물을 또는 눈 같은 강수되는 물들을 저장하는 저수지를 많은 지역에서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의 절반이 여름에 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비가 많이 오면 생기는 자연재해, 홍수가 있잖아요. 홍수. 특히나 하천변에 우리나라는 많이 살잖아요. 하천변에 많이 살기 때문에 이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 보이시죠? 사진 보면 이렇게 바닥이 있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털을 위로 돋게 해서 올라가게 해서 집을 이 위에 만드는 거죠. 이런 걸 터도둠집이라고 부릅니다. 터도둠집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우리나라 하천변에 이런 집들이 발달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보기 힘들지만 예전에 많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여기 홍수가 나면 집이 잠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집도 만들었다. 지금 보고 계신 집은 강원도나 울릉도 쪽에서 볼 수 있는 우댁이라는 집입니다. 집 모양이 예사롭지가 않죠. 특히나 여기 작은 사진 안에 보시면 집 안에 복도 보이죠. 복도 이렇게. 이 집이 왜 이런 모양이냐? 우리 영동지방하고 울릉도는 겨울에도 강수량이 높다고 했죠. 겨울에 오는 물은, 내리는 물은 눈이죠.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많이 쌓일 때는 1m, 1.5m까지도 쌓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눈이 많이 쌓이면 집으로 막 들어오겠죠. 그래서
눈을 막아주고, 그리고 집이 눈에 뒤덮이더라도 집 안에서는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도식의 공간도 만들어주고, 이런 우대기라는 가옥을 만들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설피라고 해서 눈 위에서 신고 다니는 신발을 만들어 가지고요, 신고 다녔다고 해요. 역시나 같은 울릉도나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겠죠.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돌아다니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러자니 그냥 눈에 발을 밟으면 푹푹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면서도 좀 편하게 다니려면 이런 게 필요했겠죠. 그래서 강수량 때문에 이런 생활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